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라고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사실은 환율은요,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거품이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적을 받쳐주면서 주도주들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게 되면 역사적으로 환율도 같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중요하겠죠.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금리는 낮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더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파는 원화를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런 격차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1,400원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이렇게 우상향했던 게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 금리 격차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도 오르고 금리 인하도 하는데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대미 투자 때문에 그러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보시면요, 일본 돈도 보시면 우리나라랑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중국 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엔화나 우리나라 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비슷하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대미 투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일본 돈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중국 돈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과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경제가 안정화될 것을 근거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은 위안화보다 약세를,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반적인 기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이 아직 해소가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내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들이 유출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괜히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쵸?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터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함에 떨면서, 이때도 제가 기억은 나긴 해요.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이게 이 정도가 이제 한계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누구나 아는 악재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흐름이 이미 금리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내수경제 살린다고 금리를 내렸어요. 환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시도 환율은 방어를 나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향인 이런 기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금리 격차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폭등이라는 거예요. 그쵸? 얼마 전에도 우상향하면서 올랐지만 이걸 폭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긴 폭등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사건들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증시까지도 강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량 기업들의 실적과 매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 맞겠지만 또 한계를 보이고 이전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때문에 어떤 사건이 막 터진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코스피가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좋지 않은 가운데 환율이 오르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매도세로 더 사람들이 전향하는데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 것도 맞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728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한 거예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죠. 그쵸? 그리고 삼성도 이번에 돈 많이 벌었죠. 삼성과 SK에서 법인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세금이 많이 거쳐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짜도 괜찮다고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뭐 중소기업에게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잘 돌아가면 증시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걸 앞으로 유지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이 슈퍼사이클은 불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 싶은 거죠. 대미 투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전 결국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율도 이제 종종 보다 보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가 망한다며, 부도가 난다며 이 환율은 미친 듯이 솟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상 이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길 만한 여력은 아닙니다. 이건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굉장히 저평가하고 아직도 IMF로 얘기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로 외환위기 크게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굉장히 신경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근데 나라가 성장하고 기업들도 이제 잘 되고 있고 기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될 나라는 아닙니다. 미래는 좀 암울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전성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가 막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뭐 2배로 뛰고 막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대미 투자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이 대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나서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없음이 증명이 되면 저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뭐 그냥 급등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성격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라 자체의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신용이 지금은 좀 불안감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정도로 신용이 망가지진 않는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증시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증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시의 오름세와 환율이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만약 환율이 오른다라고 해서 좀 리스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승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가격으로 환율이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대미 투자라고 한다면 그 대미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 안정화된다라고 막 떠들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지갑을 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금고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켜봐야겠죠 뭐.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